당이라는 게 뭐 있으면은 결코 당에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뭐 행동하기도 힘들고 또 내 마음대로 뭐 표현을 하기도 어렵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런 어떤 이 정치 특정 정당에 소속되는 부분은 좀 자유스러워진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어제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전화를 드려서 만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저께 내 전화를 받았는데 뭐 일단 뭐 이미 내가 결심을 굳힌 상황이라서 고맙다고만 내가 그랬지. 페이스북에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로 뒤로 쳐져가지고 내가 무슨 지금 은퇴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돼요. 문재인 대표가 연락해 오신 거 없으세요? 난 뭐죠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는 관심이 무슨 출마를 해? 대선에 직접. 그건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해 본다고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 새로 당을 만드신다거나. 뭐야? 새로 당을 만드신다거나. 글쎄, 그거 두고 보세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무난하게 당선될까요? 아니, 그게 스스로 대세론을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거기 할 말 있겠어요?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어요. 저 질의응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숨어 있는데 뒤로 물러나 있을 거나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인천 상륙작전을 한 메가더 장군 말이 떠오르네요. 떠나면서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카드를 던진 거예요. 국회의원직 비례대표를 탈당하면 비례대표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자연인 신분이 되거든요. 예. 자기 카드를 던져가지고 탄핵 이후 탄핵에 대해서 결론을 아마 김종인 전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탄핵 이후에 대비해서 자신의 카드를 던져서 도전을 한 거죠. 예. 그 도전이 위대한 도전일지 실없는 도전일지 예. 그거는 뭐 좀 지나가야 좀 밝혀지겠지만은 나는 김종인 전 대표의 그 역량은 굉장히 높이 봅니다.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파장보다도 예. 저 개인의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이라 이거죠. 예. 예. 안보는 보수, 또 뭐 경제는 사실상 경제 민주화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연세가 올해 78세지만 예. 나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나이보다도 젊게 생각하면 젊은 거고 늙은 생각하면 할아버지고 그런 거지. 예. 오히려 나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은 다만 문제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 예. 혼자 단기 필마로 아무리 달려야 먼지 만나지 뭐 몇 명 좀 따라와야 되는데 예. 있을 때 공천했기 때문에 뭐 한두 명 정도는 오겠지만 같이 행동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될지 예. 그게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좀 알겠지만은 예. 저는 저 도전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뭐 희망적으로 우리가 4분 오열된 정치 구도에서 예. 뭔가 통합과 화합과 연대를 이룰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워낙 노회한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이제 진심을 알기가 좀 어려운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좀 뜸을 들이기도 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만약 자신이 뭔가 이 정치적 거취를 해야 된다, 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면 예. 가장 적절한 시점은 오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회한 정치인으로서의 상당히 이 적절한 시점을 선택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론이 상당히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가 뭔가 자신이 정치적 희생의 결단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명분도 챙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예. 그 이에 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아까 우리 앞서의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정치판에 상당히 요동이 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의 주류들 속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예. 밖에 자신이 나서 정치적 운신의 폭을 이게 상당히 넓은 상황에서 자신의 그 입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여지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정치인 김종인 입장에서는 거의 예.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프로야구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저니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맨날 여행하러 다닌다는 거죠. 이 구단 있다가 또 저 구단 가고 자주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임맨들이 상당히 뭐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그 새로운 팀에 적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김종인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87년도 우리나라 이 지금 현행헌법을 만들 때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사실이 본인이 발의해서 만들었다는 정도로 자신이 경제민주화를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보십시오. 그때 당시 민정당에 몸담고 있다가 2004년도 새천민주당으로 갔다가 2007년, 2008년쯤에는 또 안철수 원 멘토를,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멘토를 했고,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갔습니다. 이번엔 지금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보니까 혹평하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걸 들고 지금 보따리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 절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본인이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치판을 흔들 정도의 그런 여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캐시적 마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을 했었죠.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이번에 탈당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손혜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도 듣지 않고 이렇게 등을 돌리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총질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셔서 뭐 기관총이라도 난사하실 생각이신데 진짜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될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그 이야기하고도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도 또 이 당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당에서 충분히 할 일을 많이 하셨죠.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본인이 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왜?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싸우고 나서 제가 얼굴 500원을 받았어요. 또 한 번은 4대강을 저지한다고,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갈 테니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김종인 대표 때문에 컷오프 됐던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러면 김명수 결국 나가서 연대를 하든 연정을 하든 반문재인으로 세력을 그렇죠.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헌을 고려를 해서 임기 단축 3년 임기 단축을 고려를 해서 아마도 반문재인 연대를 지금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화면에 나왔겠지만 뭐 출마할 확률이 99.9%라고 이혜훈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 대선 걸로, 출마요? 대선 출마, 뭐 실탄도 작년 가을부터 뭐 모으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그분이 하셨고요. 전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김종인 대표를 좀 이용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총선 때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때 호남이 역시 이제 민주당에서 등을 돌렸다는 거는 모든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을 좀 컷오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참 이걸 자르기가 힘들었을 텐데 결국은 오셔가지고 이 두 분을 어쨌든 간에 컷오프를 시켜서 총대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전략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좀 이용한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늦게 왔지만 나 때문에 민주당이 원내 일당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다 밑바닥 다 했고 이
호남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해도 우리가 새 인물로 맞불 작전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서로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온다고 얘기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에 지금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이게 최대 지금 관심사인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연수사 결과를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이건 이미 선 반영됐다. 이미 나온다는 말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탈당을 할 거란 얘기가 계속 있었고 문재인 대표를 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미 민주당 지지율에 전부 다 선 반영됐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 김종인 대표가 뭐 토사구팽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아마 마음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이게 정말 탈당이 마음 아플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보기에 불감청 고소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내심 나가줬으면 하는데 미리 요청은 못해도 불감청 고소원을 보고요. 그다음에 파급 효과는요. 예를 들어 이 김종인 후보가 본인이 킹이 되겠다고 하면 저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풍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게 본인이 정말 촛불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이게 제3지대에서 킹메이커가 되겠다. 이럴 때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킹의 자질과 킹메이커의 자질은 틀리거든요. 유비의 자질과 제갈량의 자질이 틀리듯이 저는 이게 앞으로 행보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전 오늘 RSH 좀 여론조사를 좀 설명해 주시는데 여권 후보들이 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 그동안의 야권의 상승세가 좀 꺾였다. 야권 후보들의 좀 상승세가 꺾이고 반면에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많이 좀 소폭이지만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근데 그 보면 특히 이제 홍준표 지사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데요. 3주 만에, 조사에 넣은 지 3주 만에 빅6에 지금 랭킹이 됐습니다. 2.9%. 상당히 미비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만일에 이제 탄핵 결정이 나면은 저는 여권 후보들의 표 움직임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 특히 지금 한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는 발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여론조사상에서 보면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2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조사에서도 이번에 13.8%로 2등을 했습니다. 5주 만에.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지금 모든 조사에서 지금 3위로 지금 추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한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도 좀 상승하면서 다른 후보들,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좀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특이한 결과네요. 범여권 후보들은 전부 다 오르고 야권 후보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